2004년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의 고교 2학년 여고생이 자택에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었으나 2018년 4월 14년 만에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범행을 자백받게 되었죠. 2004년 10월 5일 오후 3시경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의 민가에서 키타구치 사토미가 범인의 칼에 찔려 사망하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할머니도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일 시험 때문에 평소보다 3시간 일찍 학교에서 귀가 후 자신의 방 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죠. 자고 있던 도중 갑자기 침입한 범인을 피해 방을 나와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으나 현관 앞에서 범인에게 붙잡혀 칼에 찔리게 됩니다. 범인은 비명을 듣고 놀라 나온 할머니에게도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은 자택에서 30m 정도 떨어진 원예점으로 맨발로 뛰쳐나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대로 도주하게 되죠.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중태였던 할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목과 가슴, 배 등을 찔려 치명상을 입은 키타구치 사토미는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되죠. 피해자의 집은 국도 433호 도로변 바로 앞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 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와 여동생의 목격담으로 추정되는 범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타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이 눈인데 나이가 들어 인상이 바뀌어도 매서운 눈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이 호소하는 의견이었죠. 흥미롭게도 후에 검거가 된 후 범인의 얼굴과 눈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 경찰의 말은 사실이 되었죠. 당시 사건 피해자의 유품인 휴대전화에 등록된 수수께끼의 인물이 2명 있었는데 코우스케 군과 나오 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나 경찰 측에서 주변 인물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이 둘만의 신상 정보만이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집, 학교, 학원이라는 좁은 행동 범위 안에 있었기에 친구들과 가족들조차도 모르던 이름들이라고 했죠. 이름에 무슨 군이라는 경칭이 붙어 동년대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 FBI 조사관이 피해자 친구의 증언으로 행동 분석과를 통해 프로파일링한 결과 범인이 피해자와 동년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사건에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기도 했죠. 그러나 14년 후 검거된 범인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고 히로시마현 출신이 아니며 이름도 아무 연관이 없어 해당 가설은 모두 힘을 잃게 됩니다. 할머니와 여동생이 범인을 목격했고 DNA와 범인이 남긴 신발도 발견되었지만 사건 해결은 되지 못한 채 10년 이상 미해결 사건이 되었죠. 유일한 정보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 사건 현장 앞인 국도 433호선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가 피해자 집 앞 주차장에 정차했을 때 운전자가 범인의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을 풍겼다는 주민의 정보뿐이었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유족은 사토미의 진학을 위해 저금해 놓았던 300만엔을 현상금으로 내놓으며 계속 범인의 검거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모임이라는 단체에 가입하기도 하였죠. 피해자의 부친은 대학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딸을 빼앗은 범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17세의 인생의 막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전할 수 없는 딸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사건 발생 14년 만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DNA가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거주하는 35세의 남성 카시마 마나부와 동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히로시마현 경찰은 야마구치현에 거주하는 이 30대 용의자를 체포하였죠.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경은 카시마 마나부가 범행을 자백하였고 살해 동기와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인이 잡히게 되었을까요? 범인이 체포된 계기는 4월 초순 범인이 직장에서 불성실한 직장 동료의 엉덩이를 걷어차 폭력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고 이때 확인된 지문과 DNA가 해당 사건의 범인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져 체포된 것이라고 하죠. 경찰에 따르면 당시 2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던 그는 자전거를 타고 히로시마에 놀러 왔다가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집까지 따라갔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러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 살인마들이 그렇듯 용의자도 주변인들에게는 실체와 전혀 다른 이미지였는데 10년 넘게 지각이나 결근 한 번도 없는 성실한 직원이었으며 회사 사장은 그의 모범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어 인근 현장에 감독까지 맡겼다고 하죠. 또 함께 살고 있는 용의자의 부모에 따르면 14년 전 사건 직후에도 아무 내색이 없었으며 평범하게 회사에 나갔다고 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안면도 없었고 단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인 검거날 블로그 댓글을 보면 다들 그야말로 부친의 오랜 집념이 범인을 움직여 잡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범인 검거 후에도 1일 1포스팅은 15년째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할머니는 10군데 이상을 찔려 의식 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일어나 범인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제일 먼저 신고하는 기지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사건 당시 여동생이 집에서 맨발로 뛰쳐나가 구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언니가 칼에 찔렸다라고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당시의 일본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활동했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모임은 나가오카쿄 살인사건,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사건, 린제이엔 호코 살인사건 등의 강력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결성한 단체라고 하죠. 이 사건들은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